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경기도를 초수에 바로 합격한 박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좋은 성적으로 붙은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걸 발표하기 전에 앞서서 일단 제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게 삽을 올려놨는데, 이 삽이 뭐냐면, 사실 되게 임용고시가 양이 정말 많다는 거를 느끼게 되실 거예요, 아마 앞으로. 그래서 사실 조금 초등 임용고시는 과목 수도 되게 많고, 이러니까 좀 쓸데없는 공부를 하기 쉬워지는 그런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좀, 사실 삽질이라고 하죠. 좀 쓸데없는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초수이기 때문에 좀 그런 위험에 되게 많이 빠졌어요. 특히 수능이나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수능 공부랑 임용고시 공부가 좀 많이 달라서 또 헷갈리시는 점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써놨는데,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삽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되게 많은 분들의 합격 수기를 찾아봤어요. 근데 되게 모범 사례들이 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사례를 그냥 무작정 따라한다기보다는 나의 좀 성격과 성향에 맞추어서 공부를 진행하시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늘 들었어요. 왜냐면 이 시험은 사실은 단순암기 시험이라고 봐도 좀 무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머리를 써야 되는 거는 그냥 현장에서 그 현장 시험을 보는 그 자리에서만 좀 쓰셔야 되고, 나머지는 조금 암기를 많이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암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하나의 케이스일 뿐이니까 무작정 이렇게 해야지라고 한 사람의 사례를 보고 공부를 하시기보다는 좀 취사선택하시고 본인에 대해서 좀 앞으로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요. 제가 사실은 한 번에, 그리고 또 현역이라서 제가 초수여서 조금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빨리 한 번에 붙을 수 있었던 그 성공 요인 세 개가 이 단거나랑 스터디랑 문제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터디에 대해서 제가 어떤 스터디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거기에 앞서서 제가 제 개인적인 성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좀 제가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을 간다거나 공부 시간을 재가지고 12시간을 재고 몇 시간 이상을 공부하고 이러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리고 또 단순 암기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성격이라는 점이라는, 그런 성향이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스터디를 사실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시험이 끝나고 나서 한번 세보니까 10개의 스터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스터디는 기본적으로 한 6월 정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본 스터디라고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썼던 스터디는 문제 내기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이 노량진에서 같이 임용고시 공부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세 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문제를 내는 그런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은 국어 기본이론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스터디를 할 거다 이러면은 그 전에 그 국어 기본이론 파트를 공부를 해온 다음에 만일 국어 기본이론이 1쪽에서 3쪽까지라면 한 사람한테 1쪽을 주고 다른 사람은 2쪽, 다른 사람은 3쪽 이렇게 줘가지고 각자 다른 부분을 스스로 문제를 내봐서 그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그런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스터디는 저는 본 스터디, 문제 내기 스터디가 되게 효율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현역이시면은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두려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생각보다 기억에 되게 많이 안 남아있거든요. 한 8월 정도까지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데, 문제 내기 스터디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이 정도로 머릿속에 이 지식이 많이 없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 미쌤 복습 청킹 스터디 있는데 이거는 저랑 같이 현강을 들었던 선생님이랑 진행을 했는데요. 미 선생님께서 하시는 뽀개기 그 강의를 듣고 그날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거에 맞는 청킹을 만들거나 혹은 이미 청킹을 만드셨던 분이 알려주셔서 그 현장에서 외우는 스터디를 했어요. 근데 저는 현역으로서 이게 정말 좋았던 게 아무래도 하나의 청킹을 가지고 끝까지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청킹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건데 그래서 청킹 스터디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좋은 청킹도 빨리빨리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청킹을 제가 빠르게 이렇게 습득을 하고 그 현장에서 외우면서 좀 자신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뭐 총론, 모형, 기상, 문제풀이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바로바로 제가 만들거나 구했던 스터디예요. 총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선배들의 말에 많이 현혹이 되잖아요. 그래서 총론은 모두가 다 통한기를 하고 들어간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서 불안한 마음에 같은 친구랑 같이 한 문장 외워서 한 문장씩 말 스터디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고요. 모형 스터디도 역시 모형을 예를 들어서 오늘은 국어를 외운다고 하면은 그 국어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말로 서로 확인을 해보는 그런 스터디를 했어요. 처음에는 단계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모형을 할 때는 뭐 단계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기상 스터디는 사실은 저는 되게 아침에 일어나는 걸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했었던 스터디고요. 기상 스터디는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눈 뜨자마자 전화로 뭐 서로 이렇게 물어봐주는 스터디도 있고 저는 사실은 그건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내가 이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었다는 사진을 찍어서 서로 인증하는 스터디 같은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스터디 역시 제가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그 문제풀이가 사실은 되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각자 그냥 서로 숙제를 내주고 확인하는 스터디 이런 식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스터디를 꼭 만들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밴드 예체능 강론 스터디 이것도 네이버 밴드를 이용해서 뭐 문제를 내고 뭐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쓰고 이러는 건데 이것도 강제성도 있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 시간, 짜투리 시간에 이 문제를 풀고 이러면서 조금 짜투리 시간이 많이 활용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보 공유 스터디도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현역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 들어갈 때쯤이 되면은 카페 같은 데에서 좀 어떤 교수님이 들어갔더라 하는 그런 풍문을 듣는 그런 스터디가 있어요. 저는 제 학교 대표로 들어가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라고 약간 좀 적극적으로 공유를 했었던 그런 스터디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맞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그 교수님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교수님이 이거 전공이라고 해서 그것만 보시면 안 되지만 한 번은 더 볼 수 있는 그런 스터디예요. 29일 뽀개기 스터디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원래는 55일이 원칙인데 저는 현역이라 시간이 없어서 29일로 줄여버렸어요. 근데 이 29일 동안 스터디를 하면서 거의 여기에서 다 시험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되게 추천해드리는 방법이고 그리고 모의고사 스터디 역시 제가 한 10월 정도부터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기 시작했는데 그때 또 모의고사 풀기 귀찮으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것도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분이랑 같이 뭐 일요일 몇 시에 만나서 같이 모의고사를 푸는 그런 스터디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가 뭐 같이 뭐 정보를 공유하는 스터디도 있고 아니면 좀 강제성을 부여를 해서 다 같이 함께 해보는 그런 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스터디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터디는 되게 의외로 가장 효율적일 수 있어요. 스터디 추천하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일단 첫 번째로 혼자서 되게 엉덩이 무겁게 앉아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스터디를 하면서 좀 되게 리프레시도 많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랑 만나고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좀 불안함도 많이 사라지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초등 임용고시가 엄청나게 깊은 지식을 요구로 하는 그런 문제는 사실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셔도
주셔도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너무 목을 매시지 않으셔도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험 봤었던 임용고시에서 정말 제 주변에 맞춘 사람이 없는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이게 사실 조금 유명한 문제인데, 이 경복궁에다가 이 프로젝터 이걸 쏴가지고, 이렇게 영상 표현을 하는 기법이 무엇이냐? 이게 용어를 쓰시오 이거거든요. 이게 정답이 6글자예요. 6글자고, 사실은 아무도 사실 거의 처음 보는 생소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내가 많은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좀 많이 이렇게 그냥 하나를 깊게 아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지식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좀 스터디 같은 방법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학교에서는 이걸 중요시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이거 정답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되게 별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책임감이 정말 중요해요. 책임감이 왜 중요하냐면, 저는 제가 책임감이 엄청 투철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중간에 탈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이런 분들 많은데, 저는 그래도 한 번 한 거는 끝까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10가지의 스터디도 무리 없이 잘 진행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두 번째로 저는 단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단권화는 사실 추천하는 분들도 있고 추천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과목의 그 내용을 들고 다니면서 기억이 안 날 때마다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단권화의 단점은 정말 명확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지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특히 원문을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원문을 계속 확인을 하시고, 이 단권화 내용과 이 원문 내용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지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단권화만 보면은 내가 보지 않는 지식들이 정말 많을 수도 있다는 점도 좀 단점이에요. 방금 전에 많은 분들이 틀렸던 내용은, 그 내용은 사실은 그 수많은 지도서, 막 엄청나게 많은 지도서 중에 하나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실 단권화로 공부를 하면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지만, 저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단권화 작업을 좀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강의를 들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단권화에서 이 강사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다 꼭 표시를 하고, 그리고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은 계속 추가를 하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단권화나 내가 만든 단권화를 너무 신뢰하시지 마시고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시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했는 게, 저는 되게 예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표지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고 좀 보기 좋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사실 쉐링 30펀치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이 30펀치로 찍어가지고 계속 추가할 수 있고, 계속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지식이다라고 하면 계속 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쉐링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플라스틱 링은 제가 예뻐서 많이 썼는데 정말 그걸 계속 열고 닫고 하면은 정말로 빨리 마모가 돼요. 그래서 초등 임용고시 링은 사실 쉐링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제가 인덱스를 달아놨는데,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날 때마다 바로바로 펼쳐보려고 달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은 모형이 몇 개였죠? 너무 오랜만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모형 몇 개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렇게 해서 딱 꺼내가지고 내가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제가 엄청 이 자료만 한 6개월을 계속 들고 다니고 모르겠는 거 있을 때마다 계속 펴보고 이랬기 때문에 진짜 제 핸드폰 번호까지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만약 제가 잃어버리면 다른 분들이 제발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 정도로 저는 되게 단권화를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원문이랑 계속 비교를 하셔야 되고 자료를 계속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약간 이런 식인데, 요즘은 사실 그 선배들이 나눠주는 무료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단권화 무료 자료들. 카페에 가시면 찾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그 짝선배가 줬었던 그 단권화 자료를 사용을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옆에 계속 제 글씨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추가를 하고 하는 방법으로 단권화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기본 이론 같은 경우는 엄청 이런 단거나 자료도 되게 좋은데, 저희 위 선생님 뽀개기 교재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쓰다가 너무 별로여가지고 몇 개는 빼버리고 그냥 뽀개기 교재를 몇 개 이렇게 뜯어가지고 철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청킹 같은 경우도 제가 청킹 스터디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과학의 기초탐구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이 기초탐구 기능의 청킹을 저는 군의관의 예쁜 척추라고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관의 예쁜 척추 이렇게 해가지고 외웠는데, 이런 식으로 좀 되게 유치하긴 한데, 이렇게 한번 내가 이 청킹으로 외우겠다 싶은 거는 계속 시험장에 들고 갈 때까지 그 청킹으로 외우려고 단거나 교재에다가 적어놨어요. 청킹을 계속 변경하는 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암기펜인데요. 이건 친구들이 저보고 이거 눈 안 아프냐고 되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저는 기왕이면은 작은 이 자료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내가 빨리빨리 그냥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냥 암기펜도 여기에다가 칠하고 외우고 싶은 거에다가, 그리고 그 암기펜 위에다가 그 투명한 종이를 올려가지고 외우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기에서 제가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저는 꼭 단면 인쇄를 했어요. 양면 인쇄를 하면은 추가하는 그런 여분의 공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단면 인쇄를 해서 필요한 지식이 있을 경우에 바로바로 제가 추가할 수 있게끔, 제가 직접 손으로 쓰거나 할 수 있게끔 했고요. 특히 이거는 제가 윗쌤 뽀개기 수업을 듣고 몰랐던 내용을 추가한 내용인데, 그 윗쌤의 뽀개기 수업을 들은 다음에 기계적 풍화 이런 것들 제가 잘 몰랐던 점들을 제 손으로 직접 적어서, 그 단거나가 있으면 이렇게 단면 인쇄를 해서 그 다음 페이지는 공백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백에다가 계속 적고 추가하고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되게 얇은 양의 많은 정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단거나를 말씀 다 드렸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풀이를 빨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설명을 할 텐데, 먼저 역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이겠죠.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역은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출제 경향을 파악하지 않고 너무 옛날에 공부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통암기에 너무 목을 맨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최근 3년, 4년간의 출제 경향을 보면 사실 통암기는 엄청나게 그걸로 내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할 정도로 중요하진 않아요. 빈칸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이 나올 법한데 싶은 거에서 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위 선생님께서도 잘 짚어주시니까 그런 점들을 고민을 해보면서 출제 경향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문제풀이 교재를 저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문제풀이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낸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풀이 교재도 써서 좀 이렇게 강제성을 부여를 하면서 제가 문제 푸는 그런 능력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몰랐던 내용은 단거나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단거나에다가 표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몰랐던 내용을 최소한 3번은 복습해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했어요. 근데 계속 까먹고 또 다시 기억하고 이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사실 많이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는 제가 조금 늦게 풀었어요, 모의고사는. 근데 제가 이번 시험을 보고 모의고사가 좀 중요하다고 느낀 게 시험이 많이 수능형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분배를 잘 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특히 저도 문제를 풀면서 느낀 게 되게 정말 그 수능처럼 좀 함정을 많이 파놨어요, 이번에. 그래서 실수한 친구들도 진짜 많고, 저도 사실 몇 문제 실수했을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잘 아는 문제인데 함정을 되게 교묘하게 파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려면 모의고사를 풀어서 내가 시험 현장에서 시간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그 검토를 어느 정도 할지에 대해서 좀 감을 잡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게 제가 검토를 한 번이라도 했으면은 좀 맞출 수 있는 문제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점들도
인고의 좀 새로운 경향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 1회 스터디로 했고 플러스 알파로 또 위 선생님 뭐 이렇게 만나서 하는 그런 모의고사도 현강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모의고사 직접 풀어서 막 다 같이 진짜 실제 시험 환경처럼 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좀 실제 시험 환경에 맞춰서 하시면 좋을 겁니다. 이건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29일 안에 제가 진짜로 이때 스터디를 전화로 짝스 스터디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 콜로케이션? 막 이번에 되게 예상치 못했던 게 여기에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되게 추천하는 스터디인데 이거는 사실 많은 되게 성실하신 분들은 55일 전부터 진도를 다 나가시고 이제 55일 전부터 막 하시는데요. 저처럼 좀 시간이 없거나 저처럼 자주 아프시거나 이러면은 시간이 많이 없으실 수 있어요. 꼭 굳이 55일만이 맞는 건 아니니까 저는 10일 동안 1회 독을 하고 이 10일 동안 이렇게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전 과목을. 그래서 이건 제가 스터디원이랑 같이 일정을 짰던 건데요. 뭐 1회차는 수학,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수학이나 사회과학은 좀 양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9일 동안 한 과목을 한 번에 모든 과목을 다 둘러볼 수 있도록 했고 10일차에 부족한 교과를 서로 물어보는 걸로 했어요. 저는 사실 뽀개기 스터디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준비한 자료들, 제가 준비했던 그 단거나 자료들을 서로 전화로 물어봐서 내가 기억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정말 헷갈리겠다 하는 것들을 서로 물어봐주는 건데 한 전화로만 진짜 매일 한 3시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3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그날 밤에 우리 오늘은 수학을 공부하자 이러면은 밤 10시까지 수학을 공부한 다음에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뭐 전화로 짝스터디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제가 계속 문제를 내봤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나올 것 같은 것들이나 너무 헷갈리는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면서 좀 출제자의 눈을 좀 익히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이 1일들은 뭐냐면요. 이거는 모의고사 날이에요. 제가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아서 모의고사를 보면 진이 빠져서 다른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1일은 그냥 모의고사 보는 날로 남겨서 같이 만나서 모의고사를 풀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7일 동안 전 과목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음에 또 1일 동안 모의고사 보고 또 그 다음에 5일 동안 전 과목을 돌아보고 그리고 1일 그리고 3일 1일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내가 최소한 정확히 암기한 것 위주로 한 5회독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55일 스터디 하시는데 55일 스터디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처럼 좀 여건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뭐 만약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러면 그냥 7일부터 하셔도 좋고 그러니까 7, 5, 3, 1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고 각자의 그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볼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그래도 한 번에 이 시험에 붙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 시험이 되게 마라톤 같다는 말에 저는 진짜 공감을 했어요. 특히 마지막 한 달이 정말 중요하고 그때가 제일 지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내 체력을 안고 그리고 내가 외웠던 지식들을 안고 들어가려면 사실 너무 본인을 막 채찍질하는 것도 약간 물론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너무 내가 지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만약 이건 나한테 잘 맞겠는데 싶은 게 있으시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한번 기왕이면 좋은 성적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